그걸 우리가 이제 제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육 조정 방법들에 대해서는요, 정의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봉지 씌우기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 같은 거, 그런 과수를 재배할 때에는 적과를 마친 다음에 과실을 따는 것이 적과죠. 적과를 마친 다음에 과실에 봉지를 씌우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봉지 씌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복대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봉지 씌우기를 하면 어떠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되냐면, 검은 무늬병, 배에서는 검은 무늬병, 그리고 사과, 포도에서는 탄저병, 또 사과에서 또 흑점병, 심심나방, 흑직성 밤나방 등의 병충해가 방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과실을 가해하려고 하더라도, 과실을 가해하려고 이제 애들이 나쁜 애들이 왔는데 과실이 한마디로 막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닐 같은 거. 그야말로 봉지를 이렇게 싸고 있으면 애들이 그 봉지를 뚫고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애가 안 묻죠. 더러운 이물질이 안 묻어요. 그래서 외관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사과는 또 열과가 방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농약을 뿌렸을 때에도 농약이 직접 과실에 닿는다거나 하는 일이 안 생기니까 상품성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봉지 씌우기를 하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수확하는 시기까지 봉지를 계속 씌워둔다면 과실에 따라서는 착색이 불량해질 수가 있어요. 착색이 되려고 하더라도 햇빛을 잘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햇빛을 못 받잖아요. 과실이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착색이 불량해지고요.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알맞은 시기에 딱 시기를 맞춰서 우리가 봉지를 벗겨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봉지를 씌웠다가 벗겼다 하느라고 노력이 많이 들죠. 노력이 많이 들고 비타민C의 함량도 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용 과실을 만들 때에는요, 가공용 과실을 생산할 때에는 봉지를 씌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봉지를 씌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대 재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해 방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물 재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수분, 온도, 광 이런 요인들이 적절하지 못해서 작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재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장애라는 것이 있죠. 한 해 물 부족한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작물이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애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곳에서도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은 내한성 또는 내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습해라는 거는 한 해와는 완전 반대예요. 이거는 너무 물이 많아서 생기는 거죠. 너무 물이 많으면 그러면 대신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뿌리의 산소 부족에서 오는 장애를 습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성질은 이런 내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건조한 데에서 물 부족한 데서 견디면은 내건성 또는 내한성, 습한 데서 견디면은 내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해라는 것이 있어요. 수해는요, 홍수 같은 것을 통해서 작물들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물에 잠겨서 피해를 받는 것을 수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물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긴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물보다 물이 많을 때에는 침수라고 부르고요. 식물체 자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은 관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침관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침관수 저항성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장애를 보도록 할게요. 냉해라는 거. 생육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인 생육 저온보다 온도가 낮아서 작물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냉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해를 견디는 그런 냉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냉해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물의 조직세포가 얼어서 받는 피해가 서리해, 상해예요. 월동 중에 추위에 의해서 작물이 받는 피해는 추울 한자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한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온에 의해서 작물의 조직 내에 얼음 같은 것이 생겨서 결빙이 생겨서 받는 피해는 동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동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동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내동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열해라는 것이 있죠. 열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생육 저온보다도 높아서 작물이 받는 피해를 열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열해를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은 내열성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광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늘에서 내가 작물을 기르고 있다가 갑자기 작물을 굉장히 강한 빛에 노출시키게 되면 작물들이 그런 센 빛에 노출된 걸 적응이 잘